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MB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목표가 달성 세 종목 나왔고요. 먼저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휴일 동안에 구리 선물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지 못했던 가격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필이면 또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하기 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제가 이제 뭐 이고산업도 포트에 있던 상황에서 뭐 70%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2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오프라인 강연회나 아니면 또 상처 매니저분들하고 함께 썼었던 그 책에서도 이 구리 관련주 올해 리튬 위의 구리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구리에 대한 수요와 이제 공급과 수요 이쪽 부분이 계속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나마 구리 관련주 중에서 좀 덜 올라간 기업으로서 제가 대창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달에 편입을 해서 2차 목표가가 오늘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현재 이제 2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두면서 이번 달 누적 수익이 160%를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목표는 목표가 달성 종목 지난달에 이어서 15종목 목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누적 수익 기준으로는 200%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절반 지났는데 16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달 무난하게 200% 정도는 좀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등수도 중요하겠죠. 솔직히 사람 마음 한편에는 1등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김용환 매니저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그 김용환 매니저의 종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목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제가 리뷰부터 좀 도와드리면은 대창은 사실 다른 구리 관련주보다는 사실 올라간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비중은 조금 가져가서 좀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챙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조금 남겨두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 미중 갈등 수혜 업종 순환매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내에서도 이 CDMO 기업들 지금 지난 밤에도 미국 그 하원에서 이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했다 약간 이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시에프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 또 앞으로 규제가 되면은 ST팜이나 바이넥스와 같은 이런 CDMO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더 가져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 장중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자체가 과거에 이렇게 두 차례 좀 고점을 찍었던 그 가격대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리뷰 종목은 선진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1차 목표가 체결이 됐고요. 2차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선은 매물 자체가 과거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또 오늘 이 종목도 나름대로 약간 저항을 받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고점에서 팔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우선은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일부 비중으로 이전 고점들 이런 저항 라인대들 돌파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 화장품 기업들 미국 내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선크림 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일부 하와이주나 일부 주에서는 이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소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대체재로서 무기계 소재 쪽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1,000원 정도 돌파 후 안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한번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매매 내역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달 시장 4월 달이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매매 내역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 현재가 기준은 11시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었을 때는 지금 실리콘2가
10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외에도 뭐 클래시스 30%, VT 58%, 뭐 대창 25%, 그리고 뭐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편집한 지 하루 만에 또 30%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는 하락장과 그리고 상승장 구분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달에 2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개 방송이나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그동안 제가 4월달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략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전략 자체는 지금까지는 제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과 또 지난달에나 지수 하방을 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해치성 테마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나마 어닝 시즌 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을 담아서 큰 수익을 챙겨놨는데, 지금부터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을 최근에 제가 강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저도 바이오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17만 9,700원이고요. 종목명은 알테오젠입니다. 뭐 알테오젠 하면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 가지고 뭐 사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보다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의 흐름 중에서 특히나 이 바이오 업종이 올라가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번 달 말에 아스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ABL 바이오나 뭐 다른 종목들이 사실 그 학회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좀 저는 군집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갔었을 때는 이 심리, 이 센티멘트 개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또 이벤트가 사실 HLB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잠시, 그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최근에 좀 이 알테오젠 주가가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지난밤에 미국의 그 CPI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이 전반적인 이 물가에 대한 이런 경계감 자체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또 이 알테오젠, 특히나 이 바이오 쪽을 최근에 남은 5월달 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채권금리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4월달에 증시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어떻게 보면 이 삼중고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 당시 한번 보시면은 이 10년물 국채의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월 달부터 힘들었는데 이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5월 달 들어서 그래도 4월보다는 이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저는 항상 업종 선택을 하거나 어떤 기업을 선택을 했었을 때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전반적인 이 매크로 환경을 먼저 감안을 하고 그 안에서 세부 전략을 잡아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숲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나무 자체, 그러니까 숲 자체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다시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난밤에 하락을 하면서 지금 어느덧 4.5%도 깨지고 있고요. 4.3% 초반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뭐 초록 발표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종목으로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결국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시장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나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시장의 환경. 어떻게 보면 저는 저만의 탑다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매크로,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또는 그 개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그 탑다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으로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알테오젠, 엔캠이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이전부터 있던 거는 사실이나 전반적인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개선될 시점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지수 편입에 따른 이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한 3,900억 정도 또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외국인들하고 뭐 기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수급이나 그리고 이런 학회 일정이나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동안 그 힘들었던 4월달, 5월달 지금까지 갔던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실리콘2 실적 좋았죠. 클래시스 실적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최근에 시장보다 좋았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어닝 시즌에 대한 이 실적 기대감이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나타났던 기업들은 이제 그 다음 분기 실적까지 결국에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공백이 생길 거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뭐 반도체도 저는 이제는 슬슬 나쁘지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쪽도 같이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 수급 최근에 5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연속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이 기관계 자금, 특히나 연기금이 지난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편입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 메이저 수급에 대한 개선세도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태움 메이저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들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따라잡으려고 지금 가도 또 이렇게 도망가시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 달 좀 1등을 좀 욕심을 크게 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이번 달 뭐 다른 매니저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하고 함께 한번 남은 시간을 좀 선의 경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는 대장주였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힘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데 아스코 남아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전체적인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 투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스코에 대한 영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학회 일정에 대한 기대감 치고는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또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약간의 경계의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좀 바이오가 최근에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그 기대감 자체는 뭐 아직까지 크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 CPI에 대한 경계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틀 전에 발표됐었던 이 PPI 자체,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MOM 기준으로 이제 그 예상치보다 좀 크게 상회를 하면서 이 CPI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지만 다행히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졌던 부분에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그 경계 심리가 우선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5월달 남은 5월달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는 좀 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좀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선은 당장은 HLB 요 이슈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워낙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 다 같이 또 좀 이슈가 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난달에 제가 아쉽게 2등을 했는데 이번 달에 1등 한번 사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을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 20만 5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 22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